요즘 AI 보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? 뭐 복잡한 코드를 순식간에 짜는가 하면 사람 마음을 울리는 시를 쓰기도 하잖아요.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AI가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도 하죠. 오늘은 바로 이 지점, AI의 이 엄청난 능력과 어딘가 허술한 두 얼굴,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마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. 왼쪽처럼 정말 감성적인 글을 막힘없이 써내려가다가도 오른쪽처럼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경우 말이죠. 바로 이 극과 극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의 핵심입니다. 아니,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어떻게 같은 기술이 이렇게까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걸까요?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AI의 머릿속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? AI의 두뇌는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AI는 우리 인간처럼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. 사실은 그냥 어떤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올 확률이 높은지를 계산하는 것에 가깝죠. 그렇기 때문에 AI가 진짜 세상의 지식을 제대로 다루려면 일종의 지식의 뼈대, 즉 비계가 필요합니다. 그럼 엔지니어들은 이 지식의 뼈대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을까요?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. 바로 온톨로지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AI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개념지도 같은 거예요. 특정 분야의 모든 개념들, 그리고 그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정리해놓은 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구성 요소들이 나와 있죠. 홍길동 같은 구체적인 대상이 바로 개체고요. 환자나 의사처럼 이들을 묶는 범주가 클래스입니다. 그리고 암은 질병의 한 종류다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을 공리라고 하고, 김 의사가 홍길동을 치료한다처럼 이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관계라고 정의하는 거죠. 이렇게 지식의 구조를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그냥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. 이게 바로 실제 성공 사례인데요. 국내 통신사인 KT가 바로 이 온톨로지를 활용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네트워크 데이터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통합했어요. 결과가 어땠을까요?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시간을 무려 70%나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게 바로 온톨로지가 가진 힘이죠. 좋습니다. 이렇게 지식의 뼈대를 세웠다고 칩시다.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.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AI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. 여기서 바로 정렬, 영어로는 alignment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. AI가 그냥 똑똑하게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진실을 말하고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 행동을 길들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한마디로 착하고 말 잘 듣는 AI로 만드는 거죠. 이 정렬을 위해 요즘 널리 쓰이는 방법이 바로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, 즉 RLHF입니다. 과정을 보면요. 첫 번째, 인간이 먼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은 거야 하고 시범을 보여주면서 AI를 가르칩니다. 두 번째, AI가 여러 가지 답변을 내놓으면 인간이 그걸 보고 이게 더 나은 답변이야 하고 순위를 매겨주죠. 마지막으로 AI는 이 인간의 피드백, 즉 칭찬과 지적을 바탕으로 점점 더 인간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. 하지만 이렇게 지식의 뼈대를 세우고 인간의 피드백으로 행동까지 교정해도 AI의 허술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하나는 AI가 가진 기억력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고,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안전장치를 뚫으려는 외부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.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정말 흥미로운 현상인데요. AI한테 아주 긴 문서를 주고 정보를 찾아보라고 시키면 이상하게 문서의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내용은 잘 기억하는데 중간에 있는 내용은 종종 까먹는다는 겁니다. 이걸 중간에서 길을 잃는 문제라고 부르는데요. 이게 왜 심각하냐면 만약 여러분이 AI에게 긴 보고서를 요약해달라고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가 중간에 있다면 AI가 그걸 그냥 쏙 빼놓고 요약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한계보다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. 바로 AI의 안전 필터를 어떻게든 우회하려는 창의적인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. 말 그대로 개발자와 공격자 사이에 숨막히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
공격 방식도 정말 기상천외합니다.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특별한 AI야 라고 바람을 넣거나 전문가인 척 계속 대화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에 민감한 정보를 슬쩍 요구하기도 하죠. 슬라이드에 나온 것 중에 특히 메타 프롬프팅은 정말 대단한데요. AI한테 너의 안전 필터를 뚫을 수 있는 질문을 네가 직접 만들어봐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. 정말 창의적이지 않나요? 그렇다면 이렇게 똑똑한 공격수들에 맞서서 개발자들은 어떻게 방어하고 있을까요? 신뢰할 수 있는 AI를 향한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. 방어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겹의 방어막을 칩니다. 마치 성벽을 여러 겹 쌓는 것과 같아요.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의 속임수는 없는지 먼저 걸러내고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상하지는 않은지 계속 감시합니다. AI가 답변을 만든 후에도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 안전 필터를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죠. 그리고 평소에도 꾸준히 스스로를 공격해보면서 약점을 찾아 보완합니다. 결국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.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를 만든다는 건 한 번의 개발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죠. 끊임없이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서 계속 혁신하고 방어하고 경계해야 하는 말 그대로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. AI는 이제 점점 더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사람은 과연 무엇을 신뢰할 수 있는 AI라고 부를 것인지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? 이건 단순히 기술자들만의 숙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.